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내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후속 협상을 통해 한국 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제2의 사드 보복을 못하도록 FTA 규정에 대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율을 높였습니다. 현대제철의 19.42%, 세아제강에는 2.30%, 기타 업체에는 10.8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 상무부는 관세율 인상 이후로 송유관의 생산 원가를 왜곡하는 특정 시장 상황이 한국에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9개 업체가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사무 IMC, 금형토건 등 9개 업체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고 이 중 8개 업체에는 과징금 68억 1,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우건설 경영권 인수 전에 중국의 친환경 건설기업 엘리온 자원그룹이 뛰어들었습니다. 엘리온그룹과 호반건설의 양강 구도 속에 또 다른 적격 인수 후보인 홍콩계 사모펀드 퍼시픽 얼라이언스 그룹의 컨소시엄 구성 여부가 대우건설 인수 전에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9.89포인트 하락한 2,466.46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4.30포인트, 1.74% 하락한 808.01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순매수, 기관 홀로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벌써 첫 주가 아니죠. 목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오랜만에 좀 하락을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양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됐지만요. 장 막판에는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1% 넘는 강한 하락과 함께 800선은 지켰지만 그래도 하락폭이 좀 이번 주 들어서 좀 컸다라는 부분 분석적으로 들려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전문가님들과 함께 시장 분석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인데요. 목요일 저녁은 종목 클린 시간으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클린 시간으로 봉주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전무원님과 연구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네, 첫 주에 두 번째 방송 시간인데 다시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지수가 조금 하락했는데요. 사실 연말과 연초에 약간의 왜곡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는 것에 너무 크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추세를 감안해서 조금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벽하게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아니고 아직도 불안한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워낙 강하게 가서 상승한 면도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 전반이 온기를 느끼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정gung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의 왜곡에 대한 변수 또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아직 좀 안정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안에서 리스크 관리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 계속해서 좀 바라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알찬 내용 알려주실 어윤학 연구원님 함께합니다. 인사 말씀 따라볼까요?
네,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모두 최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좀 특이점이 포착되기도 하는데 기준 잡고 매매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투자처에 대한 내용들 좀 연초부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맞춰서 정말 정확한 정보 분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만큼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목 클린 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 또 함께 모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바로 종목 클린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바로바로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입니다. 끝자리가 522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텔콘을 매수가 14,550원의 비중이 20% 전망 원하셨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텔콘 문의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종가 먼저 확인합니다. 오늘 3% 넘게 밀리면서 15,650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일단 작년 12월 초에 최고가 19,450원, 거의 2만 원대까지 찍었던 주가였는데 지금 오늘은 좀 하락했지만 그래도 수익권에 있는 분입니다. 먼저 텔콘에 대해서 적정 주가 추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한번 점검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가 지금 5,100원으로 그때 당시 비교해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교값은 3.07로 약 3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 작년 11월에 중기 추세 상승으로 전환했고 그 이후에도 21선 계속 위에서 유지가 되면서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텔콘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는 좀 고평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지금 고점에서 가격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상으로는 상승으로 확인이 됐고요. 하지만 이전에 수익권에서 좀 밀려났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수익권이긴 한데요. 매도 후에 확실히 조정 시에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매수가를 감안했을 때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추격 매수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신 후에 조금 아쉽더라도 다시 한번 매수를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4,55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은 5일선 위에서 매수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단기에 폭등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저점을 보면은 4,000원대입니다. 그래서 9월에 4,000원 정도에 움직이던 종목이 최근에 2만 원 근처까지 갔죠. 그래서 단기에 400% 이상 수익이 났던 그렇게 상승한 종목이죠. 그래서 5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폭등한 종목을 고점에서 추격 매수 하시면은 상당히 위험하죠. 그리고 사실 추격 매수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추격 매수도 그 상승폭에 따라서 위험도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조금 위험도가 덜하겠죠. 이 정도면은 조금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굉장히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맨 아래라면은 위험도가 30-40%라고 하면은 중간 정도면은 5-60% 이상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매수하신 이 정도 구간이라면은 80-90% 이상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는데 문제는 단기에 고점을 찍고 나서 또 강하게 뚫고 가지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계속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불안하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로 이렇게 계속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향후에 확인이 돼야지 주가가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종목은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도를 하시고 나서 정말 이 종목이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싶을 만큼 하락했을 때 매수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뉴스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뉴스 한 방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확실히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텔콘에 대해서 워낙 또 추격 매수에 대한 과정 좀 조언을 드렸고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매도 후 확실한 가격 조정 시 재매수 의견까지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죠.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75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를 매수가 86,000원에 비중 10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최근에 비중을 100% 이렇게 많이 실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빠지면서 86,000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역시나 최근에 고점에서 좀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적정 주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작년 여름에 인적 분할해서 재상장된 종목이고요. 일단 종가가 86,600원, 적정 주가 43,000원, 비교값 1.87, 약 2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추세 같은 경우는 지금 중기 추세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중기 상승 추세 보일 것으로 일단 유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 추세는 지금 단기 하락 추세 해가지고 특히 최근에 작년 그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연달아서 지금 급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작년부터 이어지는 거래일을 보자면 거의 일주일 가까이 거래일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좀 손실폭이 크신 가운데 현재 단기 하락 추세에 머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손실폭 좀 만회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방법도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비중 100% 너무 걱정되네요. 네,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전이 오면은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요. 손절은 10% 정해드리겠습니다. 지금 5% 정도 하락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도를 하자고 말씀드리면은 안 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10%에서는 반드시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손절가까지 손절 마이너스 10% 라인까지 왔을 때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분할 재상장하면서 최근에 좀 기간이 짧아 보여요. 그런데 그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고 횡보하는 흐름이라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하신 가격이 86,0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사실 지금 121선은 없고요. 21선이 61선을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그래서 약간 단기적인 흐름은 좋습니다. 그런데 매수를 하시려고 했으면은 사실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예측 매수를 하시거나 반등이 나왔을 때 이렇게 따라잡거나 이렇게 하셨으면은 오히려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완전히 조정받기를 기다렸다가 지금 61선을 이탈하면 보통 121선을 이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1선을 가장해서 전저점 근처까지 하락했을 때 아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셨거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셨어요. 결국은 애매한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는 겁니다. 네. 고점에서 조정받은 가격도 확실치 않고 그렇다고 해서 기술적으로도 완벽하지 않은 그런 라인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종목이 계속 횡보를 하게 되면 결국은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전이 와주면은 다행이라 생각하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더 하락했을 때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수까지 불안해진다고 하면은 더 크게 하락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것저것 생각하시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일단 기준을 딱 세워가지고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가를 정해드리니까 10%에서는 반드시 손절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수익을 노리지 마시고 반등했을 때는 본전에 꼭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 고점이 작년 11월 27일인 94,721원이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조금 애매한 가격대라서 더욱더 아쉬운데요. 일단 가격이 완전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접근이 조금 더 유효하고 또 대응하시기 편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조언 말씀드렸고 지금 추가 하락이 좀 열려있는 부분도 가능성을 염두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전에서 좀 처리를 하시고요. 손절 가격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때 손절가 꼭 지켜주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63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SFA 반도체를 매수가 2,850원에 비중 50%입니다. 계속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 SFA 반도체 오늘 종가는요, 2% 가까이 빠지면서 2,345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SFA 반도체 계속 내려가고 있고 현재 바닥권이라서 좀 걱정이 큰데요. 적정 주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이 종목은 적정 주가는 5,500원으로 비교값 0.43,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일단 코스닥 반도체 업종의 추세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 봄에 이제 한 2월에서 3월 사이에 상승 추세 전환을 하고 계속 이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과 급락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61선이 121선 돌파, 이탈, 돌파, 이탈 이런 패턴 지금 계속 보이고 있고 실적과 뉴스 등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출렁이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중기 하락 그리고 단기도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정 주가 비교해서는 좀 아쉬운 종가 흐름입니다. 현재 주가인데 하지만 실적과 뉴스의 좀 가격대가 많이 좀 변동을 한 만큼 그 부분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중기와 단기 하락 추세에 놓여 있다는 점 추세도 좀 확인을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2,800원대라면은 차트상으로 보면은 고점에서 좀 물리신 것 같은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좀 짜볼까요? 네,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사실 그 차트의 흐름만 잘 이용하셨어도 수익이 가능했는데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더 하락하면 손절 20% 하시고요. 왜냐하면은 손절 20% 라인이면 저점을 깨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추세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반등하면은 마이너스 10%와 본전의 절반씩 매도를 하십시오. 비중이 50%입니다. 50%이기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보면은 손실이 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을 하자는 거죠. 혹시라도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본전까지 안 오고 다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이 강하게 반등은 나왔지만 제약업종의 영향이 크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그대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사실 매수가가 문제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0원이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추격 매수예요.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뭐 직접 전에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고점에서 결국은 추격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은 길게 지금 그 횡보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박스에 갇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박스 안에서 그 적절히 활용해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저점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나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매수를 하셨다면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매수하셨다고 하면은 분할 매수만 들어가더라도 또 넉넉히 가격을 설정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신 거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면서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이 우상향하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조정받았을 때 눌림목이라 생각하고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횡보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신저점을 경신하면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지수가 크게 꺾여버리면은 그때는 굉장히 손실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민하지 마시고 손절 라인까지 왔을 때는 반드시 손절을 해주시 바랍니다. 매수 자체를 잘못하셨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래서 손절 20% 오면은 매도를 하시고요. 반등 나오면은 절반씩 마이너스 10%와 본전의 절반씩은 꼭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 SFA 반도체 역시나 매수 가격대, 매수 타이밍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 횡보 구간에서 조금 더 이탈시, 저점 이탈시에는 더욱더 하방 쪽으로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금 더 주의하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20% 또는 반등 시 손절 마이너스 10%에 대해서 본전 각각 절반씩 좀 비중을 매도하는 전략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9282님 보내신 문자고요. 수고하십니다. PNT를 매수가 13,600원에 비중 30%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PNT 같은 경우에는요. 2.39%가 빠진 가격대입니다. 14,300원 마감이 됐네요. 네, 일단 오늘은 2% 좀 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목표가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적정주가 추세 확인을 먼저 도와드리죠. 네. 일단은 종목 상담을 하신 타이밍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교값이 0.74. 소폭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 작년 12월에 중기 하락 추세 전환을 했는데 계속 저점을 다지면서
이제 연말부터 오늘까지 이게 좀 반등이 좀 나오면서 단기는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는 하락, 단기는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PNT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좀 머물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하는 상승 추세 살아있다는 점, 추세적인 부분 전반적으로 먼저 짚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시기 때문에 목표가에 대해서 좀 잘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좀 목표가 잡아볼까요? 네, 이 종목은 하락했을 때는 손절은 10%, 마이너스 10% 하시고요. 상승하면은 20% 이상 지수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전기차 테마주죠. 그래서, 테마주기 때문에 지수가 어느 정도 폭락하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기준대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3,600원이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거의 저점 라인이에요. 매수가가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중기 흐름이 하락 전환됐죠.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약간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기술적인 흐름 자체는 하락 전환됐지만 종목의 흐름 자체는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기차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약간 좀 소외된 흐름이었었죠.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유동성이 워낙 몰리면서 관심이 조금 소외됐었는데 최근에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이지 않나. 다만 지수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정말 이렇게 조정을 크게 받는다면 종목들이 조정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전기차 테마의 최중심은 아니지만 꾸준히 같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은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마이너스 10%가 되면은 그때는 단기에 최근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추가나 이런 전략을 하기보다는 손절을 해주고 시장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 10%, 수익 20% 이상 지수를 보면서 판단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최근 지수의 상황이 가장 큰 고려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양지수 좀 빠졌기 때문에 각 종목들 간의 하락폭이 좀 있는데요. 앞으로 이 PNT 전기차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지수의 향방에 따라서 좀 가격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고요. 수익은 20% 이상에 대해서 지수 상황 잘 고려하시고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18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에코프로를 매수가 38,900원의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죠. 자, 현재 에코프로 오늘장의 흐름은요. 36,95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36,950원입니다. 3% 가까이 빠졌고 최근에 고점 4만 원대까지 찍었던 주가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 그 언때보다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시점이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종목이고요. 네. 적정 주가는 23,000원으로 비교값 1.82, 약 2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관련된 뉴스라든지 4차 산업혁명, 전기차 이런 테마로 인해서 지금 작년 봄부터 굉장히 지금 좋은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상승 그리고 단기도 상승 추세인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지금 이제 계속 하락하면서 단기 추세가 좀 깨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초반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 조정도 있었지만요. 꾸준하게 긴 추세에서 보면은 상승을 했던 상황인데 역시 적정 주가가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중기, 단기 상승 추세 살아있다는 점 추세도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앞서서 좀 매도 시점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저도 보는데 아쉬운데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은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짧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손절 5%나 본전 오면은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마이너스 5% 딱 그 라인이에요. 조금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상승 출발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에 대한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벽한 고점 매수다 이렇게 추격 매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8,900원이면 여기에요. 지금 단기로 봐도 고점이죠. 그리고 직전 고점이었던 라인에서 정확히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5일선 위 매수죠. 그래서 추격 매수입니다. 그리고 길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길게 보여드리면은 작년 말이었죠. 거의 9,000원이 안 되던 가격이 4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엄청나게 폭등한 종목을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건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도 전기차 테마주니까 물론 테마로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이미 너무 많이 상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한 종목은 사실 조정을 정말 크게 받았을 때 최소한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121선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 잘못하면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매매가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장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거나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확실히 조정받았을 때 매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요. 시장에 종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테마 중에도 아직 안 간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으로 살펴보시고 일단은 매도를 하십시오. 본전 매도나 마이너스 5%의 매도를 하시고 금요일에 상승 출발하지 않으면은 정리를 한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고점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완벽한 추격 매수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금 가격대가 좀 손절 라인 근처이긴 한데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5% 대응을 해보시고 중요한 것은 내일장에 상승 출발하지 않으면 일단 좀 정리를 하시고 가격대가 확실하게 조정 시 재매수 또는 다른 기타 전기차 관련된 종목 아주 후발주에 대해서도 적정한 가격대에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상담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81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스카이라이프를 매수가 13,050원에 비중 50%입니다. 손절가와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의 스카이라이프는요. 2% 좀 넘게 빠지면서 12,8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워낙 좀 주가가 이전에 움직였던 주가에 비해서 확연하게 좀 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 바로 알아볼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가 21,100원이고 비교가 0.64. 한 절반 정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 보시면은 매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했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네네. 근데 추세가 이제 중기 하락 추세 전환한 게 작년 여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기 하락 추세는 이미 작년 초부터 2월부터 이제 하락 추세 전환했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모멘텀이 없이 계속 흘러내리면서 21선을 최근에 작년 이제 12월에 겨우 이제 좀 돌파를 했는데 일단 중기 하락 추세, 단기 하락 추세 보이고 있어서 우선 좀 이제 봉주 선생 전문가의 기준에 따라서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칼라이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적정 주가 좀 절반값에 대한 주가 좀 확인을 하셨고, 중기와 단기는 역시나 좀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 좀 타이밍 연구원님께서 좋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상승했다가 조금 눌렸을 때 들어가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인데, 봉주 선생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 역시 매수를 하실 만한 가격이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약간 우상향하면서 횡보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저점을 깨지 않으면은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은 짧게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5%, 수익 10% 이 정도만 하시고 지금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번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그렇게 노리지는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3,050원이죠.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지금 거의 최저점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흐름을 보면은 매수를 최근에 하셨다고, 가장 최근에 하셨다고 하면은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이렇게 눌림목, 돌파하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수를 하실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은 작년 8월부터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이런 부분은 역시 이 종목이 안정적이지 않아서가 아니고 실적에 대한 그런 정체적인 그런 면도 부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그 외부 요인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멘텀이 없어요. 사실 딱히 그 모멘텀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올해가 이 방송 관련한 종목들은 좋은 흐름이 나와야 될 흐름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약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나서 눌림목을 줬을 때 매수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한데 그런 흐름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다시 신저점을 경신하면서 계속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절을 짧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와도 일단 다시 한번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수익도 10% 정도로 짧게, 그래서 손절 5%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 방송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좀 짧게 끊어가시는 전략이 현재 시장 상황에 유효해 보입니다. 아래로든 위로든 좀 짧게 방망이를 짧게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절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10% 대응 전략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죠. 이번에 만나볼 시청자님은요. 끝자리 5198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IGC 시스템을 매수가 2,700원에 비중 20%입니다. 더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자, 오늘장의 IGC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5%, 4% 좀 넘게 상승하면서 4,91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몇 %에 대한 목표 수익을 얻으시고 계시는데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적정 주가. 예, 이 종목은 일단 적정 주가가 4,100원으로 비교가수는 1.20,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운이 좋으신 것 같고요. 네, 이게 일단 중기 추세로 작년 이제 5월 달에 이제 하락 추세 전환을 했다가 최근 테마주로 편입이 되면서 이렇게 점상한가가 나오면서 이제 갭이 생기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상 그 단기 추세라든지 중기 추세가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갭이 생기면서 가격이 좀 왜곡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중기 하락 추세, 단기 상승 추세이지만 그 추세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는 부여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급등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좀 그에 맞춰서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IGC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입니다. 그 부분을 꼭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서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좀 위태위태한데요. 어떻게 좀 진단 도와드릴까요? 네, 일단 매도 후에 그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운이 좋았어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요. 최근에 뉴스로 급등을 한 그런 흐름입니다. 사실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그 옐로우 모바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죠. 그래서 옐로우 모바일에 또 뭐 상장 기대감이나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가상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강화한다는 그런 뉴스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급등락하죠. 그래서 이 종목도 급등락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급등도 가능하지만 급락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0원이면 여기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점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매수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은 길게 보면은 작년입니다. 작년 4월에 매수를 하시고 당시에는 매수를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승 추세에서 121선까지 이탈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는데 문제는 기준이 없이 대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손절을 짧게 잡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했다가 갑자기 급등한 겁니다. 뉴스로 급등했는데 운이 좋아서 된 거지 매매를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정말 그 단기에 내게 좋은 운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손실을 봤다가 크게 수익이 났는데 매도를 못했다가 다시 본전 이하로 내려오면은 매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때는 정리를 분명히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매도를 하고 차라리 확실히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마시고 운이 좋았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GC 시스템 좀 운이 따라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평택처럼 정석 투자의 모토죠. 과정
과정의 합리적인 매매에 있어서는 조금 벗어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매매는 이렇게 좀 운이 좋아서 수익권에서 나오실 수가 있지만요. 그 다음에서 이런 똑같은 과정을 하신다면 좀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뉴스에 대해서는 LAH가 옐로 모바일에게 뭐 양도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에 의해서 좀 급등하는 흐름을 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 꼭 참고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죠.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815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CJCGV를 매수가 79,000원에 비중 20% 전망 원하셨습니다. 자, 오랜만에 CJCGV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자, 오늘장의 흐름은요. 71,600원에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CJCGV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바로 적정 주가 확인할까요? 예, 이 종목은 적정 주가 71,300원, 종가 71,600원, 비교가 1.00, 소수점 세 자리까지면 0071로 나오는데 거의 이제 같은 그렇게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중기 하락 추세 전환을 했다가 천천히 상승을 하면서 작년 겨울에 다시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단기 하락 추세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어떤 천만 영화가 이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여름이나 겨울 방학 시즌 이럴 때는 한번 뉴스로 움직이곤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해서 투자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CGV 뭐 영화관이기 때문에 계절적 성수기를 좀 많이 노렸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구간 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분이신데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이 종목은 매수가가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수가를 보면은 조금 아쉬운 흐름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7,900원이죠. 그래서 거의 이 정도 라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가격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30% 정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CJ그룹주들이 최근에 비슷한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금 약해요. 약한 종목이고 사실 특별한 모멘텀은 없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향후에 지수가 가더라도 주력으로 가는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 약간 후발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부터 매수를 해서 가지고 가면은 조금 시간적으로나 그 효율성 면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를 다시 하신다면은 최소한 65,000원 이하에서 그렇게 지수 상황을 봐서 지수가 안 좋았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지수가 괜찮다면은 65,000원 이하 정도면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1차 매수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갈 수 있는 선순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CGV에 대한 종목의 특성을 좀 먼저 파악을 해주셨고 그에 맞는 맞춤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구간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대응 방법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수 상황이 좀 긍정적이고 좋을 때는 65,000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매수 노려보자라는 대응 전략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래스 시간으로 다양한 종목 상담 오늘도 꼼꼼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도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봉조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의 포트폴리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봉조 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일단 두 가지 종목 오늘도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다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하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유비벨록스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화요일과 목요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번 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하실 수 있는 포트폴리오 함께 꾸려나가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이 보유가 됐지만 종목이 좀 다릅니다. 한 종목이 좀 교체가 된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파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보유를 할 생각인데요. 사실 최근에
AI 관련 뉴스가 굉장히 그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흐름인데 그런 뉴스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사실 이런 종목들은 갑자기 급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의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 저점에서 반등하는 흐름인데 사실 그 조금 다시 하락하더라도 2차 매수가를 약간 높여서 추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3,700원에 2차가 오면은 추가를 해서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역시 손절 10%, 수익 10% 이 정도 오면은 정리를 할 생각이고 뉴스에 상승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봐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유비벨록스예요.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그 테마죠. 암호화폐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거의 급등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부담스러운 가격인 종목들이 많은데 가격이 저점이더라도 또 기업 자체적으로 약간 불안한 그런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도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요. 그리고 기업 자체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에 편입을 했습니다. 수요일에 9,600원을 1차 매수가로 잡았는데 시가가 9,510원이었어요. 그래서 시가에 이렇게 편입을 한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은 주말에 계속 가지고 가기에는 사실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계속 흔들리는 그런 테마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가지고 가기보다는 내일 정도 정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전이 오면은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일단은 수익 15% 목표로 대응을 하면서 최대한 가져가 보다가 내일 종가까지 목표가가 오지 않으면은 일단은 정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편입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에 있었던 퍼스텍은 사실 계속해서 보유를 해볼 생각이었는데 사실 이번 주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뭔가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험 성격의 종목 그리고 방위산업주이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한 어떤 그런 뉴스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북한의 어떤 김정은 신년사에 이은 그런 시장에서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사실 지금 대화 제의가 계속 오고 가면서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사라진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포트에서 제외를 하고 향후에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본전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본전에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더라도 일단은 제외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 뉴스가 없이 지수가 불안했을 때는 종목이 더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외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 안의 종목은요. 파루와 유비벨록스인데요.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장에 좀 편입을 하셨고 내일장에 좀 가격대에 따라서 보유 또는 정리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강민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내일장까지 좀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 클린 시간으로 종목 상담과 포트폴리오 점검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 바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하는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슈와 그리고 시세의 다양한 내용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오늘의 코인 돋보기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코인 돋보기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CNBC 쪽에서, 미국 CNBC 쪽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올해 인기 암호화폐로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이 선정됐다라는 뉴스네요. 자, 두 번째 이슈는요. 페이팔 창업자가 비트코인 투자 소식이 들려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정말 가상화폐, 암호화폐는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메인 테마로는 또 10여 개가 또 간추려지고 이 안에서 또 인기 있는 종목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세 가지로 좀 추려졌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들어볼까요? 네,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걸 수도 있고요. 맞아요. 일단 비트코인은 암호화폐계의 기축통화라고 불리우고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대장.
그리고 리플은 최근 이제 은행권에서의 송금 서비스 테스트 등의 있던 호재성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이제 알트코인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그 페이팔의 창업자 이제 피터 틸 그 사람이 이제 작년 가을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시세가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 사람이 페이스북, 뭐 에어비앤비, 스페이스X 이런 쪽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것이 이제 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한테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 각각의 특징이 정말 딱 또렷하게 있는 그런 암호화폐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종목 다시 한번 좀 선정이 됐고, 그리고 페이팔 창업자, 이 창업자에 대해서 투자가 조금 많이 좀 안정적으로 뭐 인정을 받는 만큼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만으로도 많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어일으킨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세 어떤 시세 볼까요? 네, 오늘은 세 가지를 좀 점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30분 봉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 1,900만 원대에 지금 이었는데 바로 이제 좀 급등을 하면서 현재는 지금 2,100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2,700원대에서 조금 전 거의 5,000원대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주 가장 핫한 암호화폐가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이제 1,000원 미만의 그런 암호화폐들이 좀 움직임이 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코인도 300원대에서 오늘 1,000원을 넘으면서 무려 약 3배 가까이 이제 단기간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비트코인 관련돼서 페이팔 창업자가 투자를 했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급등을 좀 했던 흐름도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도와드리겠고, 리플은 4,000원대에서 다시 좀 눌리고 다시 5,000원대까지 빠르게 또 시세가 확장이 됐다는 점까지 시세 확인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고 알아볼까요? 네. 예, 오늘은 일단 비트코인의 마지막 시간으로 비트코인의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한계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지난 시간에 제가 블록과 이제 블록체인을 좀 설명을 하면서 블록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거래 내역이 이제 기록되는 그 블록이 1MB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용량이 지금 너무 작다라는 이제 의견이 좀 있고, 그리고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처리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미승인 거래 건수가 막 20만 건이 넘어가는, 그래서 송금을 해도 막 일주일씩 걸리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채굴을 하는 어떤 집단들, 이제 공장을 차려가지고 채굴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파워가 세지면서 이 사람들이 연합을 구축해가지고 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좀 교란하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또 가격이 변동이 너무 심하고 수수료 변동도 좀 급격하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은 전송 이외에는 활용할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한계도 좀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자체가 해킹을 당할 위험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서 약간 좀 사회적인 문제로도 지금 이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좀 극복을 하고자 비트코인을 이제 구조를 바꾸고 또 분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비트코인 이제 아류작들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래소가 아닌 개인의 지갑을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도 나왔고, 블록체인 기술에서 그 거래가 아닌, 그리고 계약을 자동으로 수행해주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코인이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아래 다양한 코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분리, 그리고 구조 변경, 뭐 이런 것들을 크게 세그윗, 소프트 포크, 하드 포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그윗은 거래 내역과 전자 서명을 분리하는, 그래서 1MB인 그 블록 크기를 마치 3메가처럼 4배로 이제 늘리는 그런 작업이고, 그리고 소프트 포크는 채굴 방법만 약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그윗과 소프트 포크는
그 코인 자체의 구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드포크는 블록체인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가지고 새로운 코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이더리움 클래식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비트코인이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이제 코인들이 나왔다. 여기까지 좀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블록체인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이제 이후 또 다른 알트코인과 다양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세그윗이라든지 소프트포크, 하드포크 정말 생소한 단어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또 비트코인 안에서의 그런 정확한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이 세그윗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으로 좀 두 개가 좀 나눠진 부분에서 많이들 거래량이 좀 달라졌다는 점까지 또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던 분들은 이번 내용 통해서 더욱더 이해가 좀 빨라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코인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내용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첫 주 이제 종목 클린 시간 두 분과 또 두 번째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도 수고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종목 클린 시간으로 오늘 1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내일은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장은 정용 대표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최장기 인터넷 진행자인 정용 대표님의 인터넷 방송 장중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방송은 녹화 보기와 스마트폰 보기도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평택촌놈 정용 대표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